시민 여러분,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각 주제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정활동 영상 보고서 두 번째 주제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2018년 10월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와 산하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영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보다 철저한 위탁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는 공영주차장 위탁 사업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의 이익수의 범위를 공정하게 넓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가 운영 중인 공영유료 주차장 57곳 중 지정한 곳에만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공단 위탁 운영 21곳을 포함하여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시민들이 불편하고 회계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1,000원 미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위탁 주차장에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회계가 불투명하고 세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창원시는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정해 요금 징수 시 현금을 우선한다는 부분을 폐지하고 주차 어플, 경남도가 도입하는 제로페이 등과 연계하는 등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창원시에 소재한 국가유공단체 및 장애인단체명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차장 운영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단체이며 위탁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제한 입찰 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21곳 중 10곳을 10년 이상 장기 위탁 독점해왔고 입찰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고유번호증과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낙찰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장 방침 등 협의 결과로 2년 등의 부분을 1년 표준계약, 1년 연장으로 짧은 주기의 순환계약으로 특정 단체 독점이 아닌 고른 위탁 기회를 제공해 제한 경쟁을 둔 취지대로 단체 구성원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서 검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보호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6월 최영희 창원시의원의 시정질문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중증장애일 경우 생계급여가 84만 원이고요. 둘 다 기초급여 대상자면 20%에 감액되니까 74만 원 받습니다. 자녀만 장애일 경우는 겨우 20만 원 수당이 나가고 이 가족이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136만 원 지원돼요. 열악해요. 그런데 위탁 21개 주차장 조성비가 최고 1,100여 원이고 18년 세입이 겨우 5억 6천이고 이 연합회에 853면 최소 8천만 원만 쳐도 682억 조성에 세입이 4억 4천 들어왔습니다. 행정재산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단체가 기부하셔서 단체원에 안 쓰이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탁 계약서 11조 지도감독 말씀해 주시고 지키지 않았는데 해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자료 요구 시에 수익금과 지출금을 못 받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사업소 역시 서류 한 장 받기 어려운 동단체로 인해서 어려움 호소하고 있고 직영과 일반 경쟁 전환을 바랍니다. 예, 위탁 계약서 11조 지도감독 내용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주차금 수익금 현황 및 지출 내역 자료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확인 결과 일부 자료 미제출한 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제출 지연이 중대한 계약 해제나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위탁자인 시설공단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입 지출 정산서 없이 재위탁 2년을 준 관행이 조례 위임 없는 근거 없다고 감사관이 답했는데 표준계약 시 연장 1년도 그럼 현 관행과 마찬가지로 하실 겁니까? 예, 공영주차장 위탁 사업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사업이 아닌 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에 사실 정산서도 필요 없는 것으로 사실 정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연장 계약은 저희들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에 이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사실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사실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료 산정 또한 공유재산 시행령 31조에 따라 감정평가로 위탁료를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조례 11조를 고치셨어야죠. 주차장 수익금 현황하고 지출 대여 요구하는데 적극 협조해라 11조가 담고 있고요. 정산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표준시가액이 없어서 지금 근거 없는 감정평가액으로 싸게 가고 있지요. 14조 계약의 해지 1- 나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4대 보험 제출 내역을 내라는 명령을 거부한 일은 해지 사유 아닙니까? 구청에서 공사 하나를 해도 직원 4대 보험금 미지급금을 정산시 떼고 줍니다. 기본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위탁 계약서 14조는 이제 계약의 해제나 사실 해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4조 1항 남목은 위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 운영하거나 주차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 사실 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먼저 사업장 근로자 각 보험별 사업장 근로자가 각 보험별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사실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에서 지난 6월 17일 공영주차장 해당 자료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단지 4대 보험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 해지하는 것이 사실 적절한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제출하라고 감사해서 주문했기 때문이고요. 계약 시 제출 서류로 4대 보험 내역을 납부하게 하면은 제3자 양도, 양여, 위임, 적발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파악할 수 있을 부분. 예, 2020년 도입한 표준계약서 내용과 최초 적용될 계약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3조, 5조, 14조, 15조 외에 수정 가능하다. 작년 6월 저렇게 지시했는데 11조 지도감독인 수입 지출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수정해도 좋다는 표현인데 무슨 의도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2020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한 표준계약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과 구청에 위탁 기간이 달라 1년 계약 1년 연장 가능으로 사실 동일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표준계약서 시행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약부부터 이제 적용되며 시설공단의 경우 2021년 7월 상남 제2노예주차장이 최초로 적용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도입 시행되는 표준계약서를 시설공단과 구청에 시달하는 과정에서 3조, 5조, 제14조, 15조 이외의 세부조항은 시설공단이나 구청이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실적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걸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내용은 11조에 지출 정산서 확인 안 하고 쭉 가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읽히고요. 11조 다시 확인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계약대로 가면은 21년 7월이 표준계약서 첫 그건데 제가 적발하고 나서 18년부터 3년 유예된 일이에요. 왜 잘못된 일이 이렇게 쭉 시정 안 하십니까? 담당자 부작위 태만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성실 복종 의무 위반, 징계규칙 적용하셔야 됩니다. 시설공단 위수탁 계약은 당초에 이제 3년 계약에 2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계약서 시행은 2020년 1월이 도래되기 전에 마지막 계약이 19년 6월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2년이 연장되어 2021년 7월부터 첫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작위나 태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년 담당 현 과장께서 계장으로 계셨을 때 세무서 공문 받았고 현금만 20년 이렇게 주차장 비과세 지속 제가 지적했고 행정재산과 국세에 손해를 입혔는데 징계가 없어요? 상식입니까?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은 연장돼야 되고 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담당자 부분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식에 반합니다. 작년 6월 18일 시장님 방침과 19일 부서조직위회가 본위원회 2년간 감사 지적을 무력화하고 작년 연합회 새로 준 계약이 몇 건이고 만료일 밝혀주십시오. 이것도 2년 연장하실 겁니까? 예, 작년 6월 19일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구청과 시설공단 등 관리업체별 위탁 기간을
1년 계약으로 하고 1회 1년 연장 가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수탁단체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를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 시행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므로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 만료되어 새롭게 입찰을 실시하여 신규 계약한 건은 3건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0년 9월과 11월입니다. 18년 10월 5분 발언은 과세 전환 요구했고 유독 8개월 무시한 부적격자의 맨 첫 번째 건 5월 24일 비과세 용호주차장 계약을 준 건은 행정감사를 무시한 의회 기만이고 계약 무효건이고 위법을 발견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용호상가 노상주차장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에 적합한 자격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아닌지 제한 입찰 자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마 당시 공고 내용에 입찰 자격이 이렇게 적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국장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한 입찰 자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공고문에 입찰 공고를 하면서 공고 내용과 이렇게 입찰을 하면서의 자격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창원시 소재 2년 소재 주차장 사업 등록증을 가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이게 저희 자격이고요. 그런데 이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쭉 하셨죠. 근데 담당자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 재직 시 현 계장님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비영리 단체가 법인에게 주는 고유번호증으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거 업무상식 모르셨단 말씀이에요? 그 당시 입찰 공고문에 입찰 자격 요건하고 그런 것들은 맞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 자격 요건대로 안 갔으니 말씀이시고요. 18년 감사 5분 발언 12월 과세 전환 19년 6월 신용카드 정차 7월 시정 질문하여 직영하자는 제안 드렸고 8개 직영 바꿔주셨습니다. 부장님. 그러나 저는 참 이게 고되고 힘들었고 스트레스로 류마티스도 생겼어요. 의원의 일이 있고 집행부 일이 있는데 이렇게 부작위한 부서 이게 정상 태도입니까? 예, 의원님이 사실 그간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열정과 관심 덕분으로 우리 표준계약서 도입, 신용카드 결제 방식 정착, ITS 사업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투명한 관리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의 이전 근무일인 2013년 3월 국세기본법 84조 1항에 근거 세무과세협조문 보십시오. 당시 담당 계장은 현 과장이었고 제가 18년 비과세임을 적발할 때까지 재작년 담당 과장께서 4급 승진 전출시까지 왜 과세 전환에 부작위했나 소명해 주시고요. 5년간 비과세로 방치하여 주차세입은 물론 세금 확보에도 소홀했는데 얼마 전 기획이 사파동 공영주차장에서 이 사업지가 주차 환경 개선 우선지구로 정한 3억에 들은 용역 자료인조차도 몰랐다 시인하셨어요. 이 자료가 사장되어 우선순위 없이 주차장 심의를 올려 기획행정위는 굉장히 소란했고요. 부적합 대상자의 비과세로 5월 24일 용호주차장 한 건은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세무서 공문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과세자료 협조 요청 내용으로 우리 시가 구청하고 시설공단의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을 취합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단순 업무 협조 사실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비과세 적발 등 부작위나 업무 소홀로 보는 것은 좀 과다하다. 사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위탁기관의 갱신 규정이 조례 근거 없다 답했는데 정사순서는 받아보고 갱신 시 금액 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산하는 민간 보조 사업 위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 갱신 시 금액 조정을 하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공영주차장 연장 계약의 위탁료는 공제산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감정평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또 드리면 계약서에 11조 지도감독을 둔 이유가 단체원의 자립지원 목적이에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랬는지를 확인 안 한다는 게 그럼 이게 제한 경쟁을 둘 이유가 없겠군요. 동연합회 계약은 2003년부터 19년까지 1년치만 부가세 납부했어요. 왜 그렇죠? 행감 지적도 있었고 이걸 무시한 거고요. 적어도 이런 위법단체를 계속 계약자로 입찰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부가납부 업무는 사실 세무서 소관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시도 탈세 예방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에 1년 이후에 1월과 7월에 공영주차장 수탁자 해당 자료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가세 자료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부가세 관련한 신고 등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당시 입찰 공고 내용에 따라 부합하게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 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1073명 소수단체의 지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 6천여 명 지원이 없기 때문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가 중증장애의 경우 생계금연은 겨우 84만 원, 20% 감액되니 74만 원 받고 자녀만 장애일 경우 장애 수당은 겨우 20만 원, 가족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겨우 136만 원. 그런데 위탁 21개 주차장 조성비 이 단체에게 가는 853명 최소 이게 지금 8천만 원도 적습니다. 1억이 넘을 겁니다. 용호동 682억 조성 대비 겨우 세입이 4억 4천. 이러면 장애인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에 창원시가 쓸 돈이 있습니까? 행정재산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 평균 대기시간 서너스 시간이고 올해 교체 차량 스무대도 36만 킬로 이상입니다. 교체할 30만 킬로 이상 차도 49대 남았고요. 시 공용차는 작년 제 지적대로 관리부실로 4만 5만에도 교체돼요. 근데 시민이 타는 차는 30만, 40만 원에도 돈이 없어서 교체가 안 됩니다. 그 직영과 신용카드로 오픈해서 수입을 극대화하라는 거고요. 창원시의원의 담당 부서 협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위탁기관 간담회 등 끈질긴 문제 제기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카드결제 시스템이 현금수납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영 공영주차장 한 곳에서만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던 것을 최영희 창원시의원의 협의를 수용해 위탁을 직영으로 8곳을 전환 후 카드결제 전용 정착으로 세입 추진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세입 증대와 시민들의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탁 관련 표준계약서를 도입시키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공론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위탁 공영주차장의 카드결제 시스템 정착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창원시가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지 감시하며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의 의정활동 영상보고서 2번째,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